5월 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강릉, 경포의 한 상가가 붕괴 위험이 높은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이 상가의 출입구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상인들은 생계난을 호소하며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수 옆 상가 입구에 새기둥이 들어섭니다. 상가 출입을 막기 위해 높이 2m가 넘는 철제 울타리를 만듭니다. 집안 치마와 벽체 균열 등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릉시가 지난 2월 시설물 사용 금지와 폐거 명령서를 발부한 뒤 전체 상가 63곳 가운데 43곳은 자진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대여점과 횟집 등 20여 곳이 계속 영업을 하자 강제 폐쇄에 나선 겁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또 전혀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상인들은 붕괴 위험이 있다면서도 영업 허가를 계속 내준 강릉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인테리어 점수 뭐하고 목돈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무조건 나가래요. 어디 나가더라도 뭐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강릉시는 사유시설을 위한 이주 지원은 어렵다며 퇴거 기한인 오는 14일 이후에는 행정 대집행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국내 커피 수입량의 95%가 들어오는 부산에서 최근 바리스타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내년엔 세계 바리스타 대회도 유치하는 등 부산시가 국내 대표 커피 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뒤 우유 등 각종 재료를 더해 자신만의 커피를 완성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바리스타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모두 60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구동환 바리스타가 우승을 차지해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시연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결과도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5월 세계 최고를 가리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각 나라의 70여 국에 있는 챔피언들과 겨루는 경합 대회입니다. 그런 대한 바리스타에 꽂힌 대회입니다. 부산시는 세계대회 유치로 전 세계 커피 산업 관계자 11,000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커피의 95% 물동량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부산의 커피 산업 발전과 또 커피 문화도시로서의 향기를 더욱더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중심지를 향한 부산시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푸드로봇의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푸드로봇을 활용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시내의 한 무인 커피숍입니다. 주문이 접수되니 로봇이 자동으로 커피를 만듭니다. 치킨을 튀기거나 맥주 제조도 푸드로봇이 맡습니다. 늦게 24시간을 계속 풀로 돌릴 수 있으니까 관리만 조금 하면 운영하는 데 별로 무리가 없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같은 액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푸드로봇의 활용은 아직 단순한 작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푸드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K키친 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스텍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포항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스텍에서 교수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진이 참여하고 로봇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포항에 더 투자가 되거나 유치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푸드로봇 표준화를 통해 해외 한식당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이 레시피를 만들어줘서 로봇이 요리할 수 있는. 경상북도는 포스텍에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만들고 관련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른바 달빛 동맹은 영남과 호남의 교류와 협력을 상징합니다. 최근엔 대구와 광주의 수건 사업이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전남과 경남도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 협력에 나섰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88올림픽 고속도로입니다.
중간 지점인 지리산 휴게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지역은 그동안 각각 군공항 이전이라는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한마음이 돼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군공항 이전 사업을 두 도시가 힘을 합쳐서 이루어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두 시장은 양쪽으로 가며 달빛 동맹을 재확인했고 앞으로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의 예타 면제 특별법을 통해서 철길도 열자. 대구와 광주가 정말 균형 발전 지역으로 활활날자. 남해안과 지리산을 맞대고 있는 전남과 경남도 관광과 항공우주산업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남해안과 또 섬진강, 지리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양도가 공동의 업무와 발전을 위한 조직도 필요하다면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영남과 호남의 협력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아이서울유를 사용하던 서울시의 슬로건이 8년 만에 변경됩니다. 서울시는 기존 슬로건이 의미가 모호하고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새 슬로건 개발에 나선 결과 서울 마이 소울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은 마음을 뜻하는 영단어 소울과 서울이 발음이 동일한 점에 착안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도시 서울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거친 뒤 최종 형태의 브랜드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새 슬로건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3 한강 불빛 공연의 마지막 순서로 드론을 이용한 서울 마이 소울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2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신설된 LH 경기북부 지역본부 청사를 의정부시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각종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경기 북부의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올해만 8조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의정부시의 기본적인 공간의 토대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속도를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내 최대 꽃 축제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년 만에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100만 송이 꽃의 향연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올해 축제에선 국제꽃 어워드쇼가 신설되는 등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4년 만에 국제 고양꽃 박람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일단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다려왔다는 그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4년 만에 열리다 보니까 다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4년 만에 열리는 과정에 물론 취소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했지만은 꽃박람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아내야 할 내용이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새롭게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국제꽃박람회는 아마 전 세계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우리 시민들은 또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보통 꽃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영이나 감사, 축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 좀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꽃박람회 속에서 생활에서 있는 꽃을 자연스럽게 이 박람회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그 주제가 바로 생활 속의 꽃입니다. 테마가 좀 굉장히 다채로워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꽃의 가장 대표적인 꽃이 튤립이다 이러면 튤립, 그다음에 장미다 하면 장미,
그런 정원들이 다 꾸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테마형으로 해서 무려 22개의 테마형 정원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뭐 여기서는 모멘텀 그 가든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인피니티 미러를 활용을 해서 그 전체가 주변에 전부 그런 꽃으로 그 온 세상이 덮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든을 만들기도 하고, 그 각각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그 테마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문에 바로 이제 보이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을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로 고양 레빗입니다. 이 고양 레빗은 한 10m 높이에 우리 그 원래 또 토끼의 해이기 때문에 토끼와 그 앞에 놓여진 것이 레이라고 해서 우리 하와이 가면 우리 그 꽃 목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환영의 그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번에 어워드 하는 과정에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꽃에 있어서 가장 그 뭐 작품이 될 만한 내용으로 수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는 어워드 쇼라고 얘기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이 꽃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그걸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어워드 쇼를 열었습니다. 고양시에 박람회의 그 국제적인 박람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 25개국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개의 업체들이 같이 이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박람회의 의미가 또 꽃을 더 많은 분들한테 즐길 수 있는 그런 꽃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비즈니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화훼 산업에는 아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산업 자체가 대도시입니다. 108만 정도에 대한 인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훼 분야 중에 장미가 우리나라의 생산에 옛날에는 한 40%까지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우리 그 마켓 쉐어라고 하죠.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에 해당되는 우리 전목 선인장을 우리 이제 고양시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런 내용들이 이번 꽃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전국에 있는 우리 화훼 농가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큰 기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꽃이라는 것의 가치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 꽃을 어떻게 이제 이용하고 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는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수출되기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또 수입하는 꽃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더 확대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이용하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꽃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